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게 정맥류를 치료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다리가 썩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마치 이제 다리가 썩고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정맥류 치료 안 하면 그렇게 이제 겁을 줘서 막 수술을 당장 하게끔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병원들이 이제 많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도 많이들 오시죠. 막 겁이 나서 이게 진짜 수술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맞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추가적인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됐고요. 별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맥류 병원들에서 겁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맥류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게 뭐 C1부터 C6, C1부터 C6까지 이제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봐라, C6까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다리가 썩는 거다. 당신도 수술을 안 하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썩게 될 거니까 당장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이 왜 잘못된 설명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 그림, 이게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초음파상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실핏줄 있잖아요. 실핏줄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2단계의 이 불룩불룩 튀어나온 정맥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정맥 부전 정맥류의 단계를 설명할 때 1, 2, 3, 4, 5, 6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을 설명하긴 하는데,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정맥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와 얘는 독립적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C1에다가 이 실핏줄 모양을 넣은 이유는 사실 뭐 저도 정확히 뭐 왜 넣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아주 가는 실핏줄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1단계로 그냥 지정을 해 놓은 거지, 이게 진행이 돼서 이게 된다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개념의 이런 분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핏줄이 마치 정맥류의 초기 단계고 이게 진행이 돼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병원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독립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핏줄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이라는 거고, 이건 증상을 일으키지도 않고 질환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미용상 정 불편하면 이제 경화주사라는 걸 해서 어느 정도 없앨 수는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실핏줄이 진짜 치료가 필요한지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불룩불룩 튀어나온 건 C2로 분류했고, 붓는 건 C3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색소 침착이 되거나 이게 피부 습진 같은 게 있으면 C4로 합니다. 그리고 얘는 C5라는 거는 여기 힐드 얼서라고 되어 있는데, 얼서라는 건 궤양입니다. 궤양은 썩는 게 아니라 피부가 약간 이렇게 파여 있는 겁니다. 파여 있는 건데, 현재 파여 있으면 C6로 하고 파여 있는 상처가 좀 나은 거면, 그러니까 파여 있는 상처가 있다가 좀 아문 단계면은 C5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C5, C6가 이게 피부가 썩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리가 썩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보기가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색소 침착이 되는 단계를 넘어서 염증이 심하다 보면 피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파이는 거, 이런 거를
궤양이라고 하고 이건 다리가 썩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지금 다리가 썩는 거인 양 보여주고, 그리고 마치 모든 환자가 놔두면 뿔룩뿔룩 튀어나오는 환자가 놔두면 모두 다 2단계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바로 잡고자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면 막 이런 그림을 어디는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병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지금 2단계인데 놔두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리가 썩는 거예요. 썩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비슷비슷한 그림들을 또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도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그림 보여주면서 이거 다리가 썩는 거다. 뭐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다 비슷한 겁니다. 0, 1, 2, 3, 4, 5, 6단계 해가지고 이제 이거 6단계까지 간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동영상에서 다른 걸 볼까요? 그래, 이걸 보죠. 이거 볼까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맥류가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건 궤양이라고 그랬죠. 썩는 게 아니라 궤양. 약간 염증이 심해져서 피부가 살짝 파이는 겁니다. 다리가 썩으려면 동맥이 막혀야 됩니다. 동맥이 막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맥의 문제고요. 정맥 중에서도 심부정맥이 아니라 표제정맥, 피부 가까이 있는 작은 혈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맥류가 그러니까 되게 어떤 특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튀어나오거나 붓거나 하는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주 일부에서만 다음 단계 C4, C5, C6단계로 아주 일부에서만 진행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맥류가 있는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약간 붓거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시간이 지난다고 C4, C5, C6 단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로 진행하는 거는 C2, C3 단계에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일부만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맥류라고 할 때는 복제정맥의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정맥류가 생기는 건데, 이 무릎 밑에 관통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관통정맥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같이 있을 때, 복합적으로 복제정맥과 관통정맥의 문제가 같이 있을 때 이런 게 잘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물론 이제 관통정맥의 이상이 없이도 이 단계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관통정맥의 이상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C2나 C3 단계에서 C4, C5, C6가 되는 사람은 특히 C5나 C6처럼 궤양, 피부가 살짝 파이는 단계로 진행하는 사람은 아주 극일부예요. 극일부.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상 보면 한 100명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맥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단계로 진행하는 사람은 글쎄요, 몇백 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그러니까 정맥류라는 게 굉장히 지금 유병률이 높긴 높거든요. 뭐 자기가 진단을 받아서 정맥류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맥류인데 뭐 증상도 없고 아무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실제로 이제 정맥류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단계로 특히 C5, C6로 진행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을 C1부터 C6까지 그림을 이제 걸어 놓고, 아니면 뭐 이제 환자 오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면서, 이거 수술을 안 하면 2단계로 진행을 하고 다리가 썩는 거고,
수술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수술을 당장 하셔야 됩니다. 막 겁을 주는 병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다 좀 문제가 있는 설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제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겁을 주면서 이렇게 빨리 이제 수술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하도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C6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고요. 그것도 어떤 특정 조건이 맞아야 되고, 어떤 특정 조건은 우리가 모두 어떤 조건인지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관통정맥이라는 그 종아리 그 무릎 아래 어떤 관통정맥이라는 정맥의 고장이 같이 수반되면 이렇게 궤양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런 특정 조건 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일부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이거 다리가 썩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이건 궤양입니다. 살이 살짝 파이는 거, 염증이 심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썩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모두 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술을 결정할 때 이제 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예시를 드려서 이제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정맥류가 이렇게 있고요. 뿔룩뿔룩 튀어나온 게 있고, 복제정맥에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 복제정맥에 고장이 나 있고, 여기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고 색소 침착이고 그런 거고, 아까 그 단계로 보면 C4단계쯤 됩니다. C4단계쯤 되겠죠. 피그멘테이션, 색소 침착이나 습진 이런 단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고, 역시 이제 정맥류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만 생기는 거고 다리가 썩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진 보면요, 이분도 이제 정맥류 때문에, 이분이 튀어나온 게 없어 보이지만 저 허벅지에 있는 혈관이 고장난 분입니다. 고장이 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피가 역류해서 자꾸 피가 정체가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되는 분이죠. 항상 이 부위가 항상 위험 부위입니다. 이 색소 침착되거나 궤양이 생기는 부위가 아무데나 랜덤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안쪽 복사뼈 위쪽으로 잘 생깁니다. 어쨌든 이것도 색소 침착이고 단계로 치면 C4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보시면 이 염증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도 튀어나온 건 없는데 이쪽 허벅지에 있는 복제정맥이 고장나서 피가 역류돼서 이쪽에 피가 정체되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고 빨갛고 열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C4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을 보시면 이분도 이제 색소 침착되고 딱딱하게 피가 염증 때문에 그 피부 조직이 이렇게 딱딱하게 변하고 색소 침착이 된 분이고요. 역시 C4 단계가 되겠고, 이분이 조금 심한 편에 속했는데 이분은 C4 단계를 넘어서 궤양이 좀 있던 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파여 있어요. 여기도 지금 사진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이쪽이 약간 파여 있고, 파여 있는 궤양이 일부는 어느 정도 약간 그 상처 회복이 좀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궤양이 있고 해서 C5와 C6가 믹스되어 있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분이 조금 이제 심했죠. 어쨌든 이런 단계까지 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사진을 보여준다고 해서 겁을 내거나 이게 다리가 썩는 거라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C4, C5, C6 단계는 모든 정맥류가 놔둔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아주 일부에서만 그렇게 진행되고 평생 증상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경험상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실핏줄 C1이 실핏줄이라는 것도 C2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정맥으로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거고, C1 실핏줄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가 필요한 정맥류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초음파상 이상이 있는 것과 실핏줄이 보이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실핏줄은 초음파상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핏줄은 그 증상을 일으키거나 질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미용상 이제 보기 싫은 경우에는 경화 치료로 일부 어느 정도 없앨 수는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른 실핏줄에 관한 영상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